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산 아파트 하이엔드 시대로 본격적인 가격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아파트가 가장 좋다라는 확신입니다. 네, 이게 이제 확신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아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에, 내가 가진 아파트에 결혼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맹목적인 이런 확신과 아집은 여러분들이 자산 격차를 벌려놓는데, 그리고 그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한번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포함한 이런 자산에는 절대로 내 자신이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 편견, 막연한 아집, 확신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시장이 알아주지가 않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알아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변화를 해야 된다. 왜? 한번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영원히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부산 아파트도 하이엔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연비치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단지인데, 여기가 오늘 대연비치가 프루지오 서밋으로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루지오라는 아파트하고 서밋이라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는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차별화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대우건설에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이라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 가렸어요. 네, 그래서 이 공적인 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본, 그래서 어떤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밋 적용에 대해서 밑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 서밋 브랜드 적용 기준을 충족 및 단위 세대 특화 마감을 전제로 서밋 브랜드를 적용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건설사에 보시면은 도정팀이라고 있습니다. 도정팀이 있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왜 어떤 아파트가 서밋을 다는가, 어떤 아파트가 하이엔드를 다느냐라는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에서는. 그래서 건설사에 보시면은 두 가지 이제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도정팀입니다. 도시정비팀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브랜드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사라고 보시면은 팀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브랜드팀. 네, 글자를 잘못 쓴데 브랜드팀. 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아파트를 이 브랜드를 달려고 하면은 뭐 조합에서 무조건 뭐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도정팀과 브랜드팀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돼야 돼요. 두 군데 다 하이엔드를 달 수 있다는 조건이 협의가 되고 나면은, 합의와 협의가 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라든가 고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합원과 조합장이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파트가 충분히 하이엔드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하이엔드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은 아파트들은 그냥 꿀이죠, 꿀. 그냥 꿀 빠는 겁니다. 왜? 저가 자재, 그냥 저가 수주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입만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지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아파트가 입주민들 생각해서 뭐 좋은 아파트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바라는 거는 수익이죠, 수익. 우리는 건설사들은, 우리가 이 건설사들 자체가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일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1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윤 극대화죠. 자기들은 그냥 이윤만 극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장에서 하이엔드에 대해서 런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조합과 조합장의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열의와 열정, 그리고 단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부산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이런 단결과 열정과 열의 없이 그냥 레미안 하나 들어왔다고 그냥 와 하고 아파트 어떻게 지는지 관심이 없어. 자이 하나 들어왔다고 와 그러고,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그래서 개판으로 지어졌죠.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대연비치도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막 친구라든가 싱크뱅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가 브랜드가 달게 되면은 뭐 자재라든가 뭐 마루바닥재라든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티 포함해서 최대한 고르파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프루지오라는 아파트하고는 확실히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를 다느냐 못 다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이엔드를 달 수 있으면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다. 네. 그래서 하이엔드 아파트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 문주구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제 마감재 커뮤니티까지도 전부 다 하이엔드급으로 지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밑에 보시면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다 다르죠. 대리석으로 문주가 완전히 고급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의 싸구려 같은 그런 문주들이 전혀 차별화되고 있다.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호 같은 것도 완전히 다르죠. 밑에 앞에서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된 부분들이 한 군데가 더 있다 그러면은 우상구역입니다. 우상구역은 이제 제한이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엔드에 대한 제한이 들어왔으면은 뭐 여기서 이제 시공사가 이제 뭡니까? 대우건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인데 이 컨소시엄이 계속 되냐 아니면은 새롭게 수주를 받든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조건 앞으로든 하이엔드 제한서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높아진 이제 제한선은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상구역과 마찬가지로 대연비치는 하이엔드를 다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하이엔드 아파트 확정된 곳은 현재 4군데예요. 그러면 삼호가든하고 삼익비치 확정됐습니다. 삼익비치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설계상으로 2.5인데 아마 2.4에서 2.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층고가. 싱크뱅 확정됐죠. 삼호가든도 마찬가지입니다. 2.4 이상 2.5에서 싱크뱅과 확정이 되었고 대연비치도 이제 층고라든가 마찬가지로 싱크뱅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대한 고급화를 만들어낸다는 의지가 그리고 건설사들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상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구역도 층고가 확대될 것 같고 싱크뱅 확정돼 있죠. 마루바닥재 이태리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산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확정된 곳 단 4군데. 그러면 앞으로 하이엔드 아파트가 예정된 곳은 현재로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정 확정이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 첫 번째가 협진태양이고 두 번째가 동래럭키 아파트, 세 번째가 수영현대입니다. 그리고 대우마리나는 재건축 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주차장하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건축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연한을 채우고 나서 10년 정도에서 15년 정도 이후에 그 상황에서의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요건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우마리나는 재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한 데 들어가면 안 돼. 엄한 데.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가격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계속 좋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장 좋다. 이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가격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이엔드 아파트하고 비하이엔드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 현실화가 됩니다. 현실화가. 그럼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다른 하이엔드 아파트는 이제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정말로 냉정합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연비치죠. 옆으로는 W가 있고 이 대연비치 여기 마우스 다닙니다. 대연비치고 앞에는 삼익비치가 있죠. W도 이제 하이엔드고 주상복합이고 삼익비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안에 보시면 내부 자재라든가 층고 그리고 싱크뱅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축심의가 다 통과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디냐면 삼익타워예요. 삼익타워는 아무런 고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의 타워 만약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좋다 하면 뭐합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또 안타까운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남천더샵. 여기는 충분히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아파트를 안 지었어요. 2013년도부터 하이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도 왜 하이엔드를 안 지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조합하고 조합장이 몰랐던 겁니다. 이것은 조합장하고 조합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대남 로터리에서 보시면은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화됩니다. 냉정합니다. 모두 오르기가 우리가 이제 대연비치라든가 삼익비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세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아파트 자체가 하이엔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쌍용리가 이런 단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안 생깁니다.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왜? 하이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어떻게 구분된다는 겁니까? 하이엔드나 비하이엔드냐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이엔드냐 아니냐. 하이엔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광화 쌍용리가 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이엔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어디 있습니까? 수영인데 저는 당연히 하이엔드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 안타까운 단지들이 어디냐면은 저는 동래구라고 봐요. 동래구. 동래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동래구에 하이엔드가 되는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동래로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자기 아파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직롯데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장전 레미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 이 하이엔드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냐면은 브랜드 하나 이제 하이엔드가 아닌 브랜드 하나 레미안, 롯데, 차이 들어왔다고 이 동래구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와. 아파트의 고급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 사고요. 여기 동래아 있죠. 동래아도 마찬가지예요. 동래아, 레미안 들어왔다, 아이파크 들어왔다, 와.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뭐 도급이 어떻게 되는지, 도급제니까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온천 사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고급화, 하이엔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래구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동래로키 말고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여기 말고는 없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동래구로 보면. 근데 동래구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아파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자기 아파트에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내 주식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오를 기미가 안 보여. 근데 다른 주식들이 좋은 하이엔드 주식들이 있어요.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이제는 막 올라가려고 해. 여기서 조명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파트 주식은 이제 올라갈 기미가 없는데도 계속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다. 내 주식이 가장 좋다. 내가 가장 좋다는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차별화 생긴다는 겁니다. 사직롯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이엔드가 아닌데 층고높이 2.3에다가 엘베 하나에다가 두 라인에 광폭 주차장도 흡수하죠. 그러니까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변화를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줄을 빨리 잘 서야 돼요, 줄을. 시장이 어디로 가는가? 시장이 내 편으로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장전 예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자산시장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시장이 나한테 내 편으로 오라고 기도해봐야 이건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내 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은 왜? 정말 냉정하거든요. 이 자산시장에서 이 싸움이라는 거는 정말 냉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를 하느냐? 시장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더라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